네, 허주연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과 한학자 총재 이 두 사람은 법원에서 영장이 이미 발부됐는데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이유는 뭔가요? 일단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이 되지 않고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주장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권성동 의원 측 주장에 따르면 자신이 윤영호 전 본부장에게 돈을 줄 때 어떻게 받았는지를 정확하게 특검 측에서 설명을 해주지 않아서 뭐 그냥 두고 갔다는 것이지 아니면 직접 전달했다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해명을 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그래서 대질신문을 요청을 했지만 이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특히 네. 차명폰과 관련해서는 증거인멸의 우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해의 소지가 많다라고 변소를 했습니다. 네. 증거인멸과 관련이 없이 윤영호 전 본부장과는 다른 일로 통화를 하던 사이였고 심지어 개인 폰으로 했던 적도 있었는데 차명폰 이 부분이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상당히 뼈아프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구속이 계속될 필요성이 없다라는 것을 주장했다고 알려지고 있고 네. 지금 한학자 총재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 고령이라는 점과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구속이 부적합하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세 차례나 심장 시술 관련을 받았다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었고 고령의 나이에 이 시술을 받은 상태에서 구속 상태를 견디기 힘들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어떤가요? 영장 심사를 받을 때와 비교해서 어떤 상황의 변화가 없었다면 인용될 확률은 좀 낮지 않나요? 맞는 지적입니다. 구속적부심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구속의 적법성이 있는지, 혹시나 위법한 구속은 아니었는지를 보게 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보다 중대하게 보게 되는 부분인데,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 상태인지, 혹시나 그동안에 중대한 사정 변경이 생겨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현저히 떨어진 상황은 아닌지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권성동 의원의 주장 내용은 얼마 전에 있었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주장한 내용에서 진일보한 부분이 없고 대동소이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때와 달리 지금 와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졌다.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학자 총재 같은 경우에도 물론 우리가 한 총재의 건강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구속 적부심이라는 것이 사실상 구속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짧은 기간 내에 다시 한번 청구가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기간 중에 심각한 건강상의 위해가 생겼다는 예외적인 사정이 아닌 이상 받아들여지기가 어렵고 원래 구속 적부심이라는 게 인용률이 그렇게 높지 않고요. 네.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제3범죄에서 피해복이 다 됐다라든가 부인하던 피의자가 갑자기 모든 것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든가 네. 이 정도의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경우들이 있어서요. 네.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석을 청구했잖아요. 이건 언제쯤 결과를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청구한 지 지금 일주일이 채 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통상 보석이 인용되는 경우에는 제 경험상 좀 빨리 나오는 편입니다. 네. 보통 뭐 3, 4일 안에도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일주일 정도 있으면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인용이 되는 경우가 많았고 네. 이 결과가 늦게 나올수록 인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심한 경우에는 다음 달 공판기일에, 다음번 공판기일에 이 결과를 알려주는 그런 경우도 봤거든요. 윤 전 대통령이 지금 주장하는 사유로는 보석 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기대하는 결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윤 전 대통령의 식사를 문제 삼았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김계리 변호사가 자신의 개인 유튜브에서 주장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만약에 내란 재판을 가게 된다고 하면 이 구치소에서는 아침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이렇게 이 재수자들이 같이 버스를 타고 호송차를 타고 재판을 나가게 되는데 네. 윤 전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개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보다 일찍 준비를 해서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판이 일찍 끝나봤자 5시까지 이어지는데 점심 식사는 컵라면과 건빵으로 대충 때우는 정도이고 저녁에 재판이 끝나고 구치소에 돌아오면 이미 구치소에서 배식하는 저녁 식사 시간이 끝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주사회 재판에 참석을 하고 조사에 응하게 된다고 하면 당뇨 등을 앓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의 식사를 제대로 챙길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이것이 사실상의 생명 위협이고 인권 침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밥투정이다, 뻔뻔하고 후한 무치다, 구치소에 투룸 배정하고 배달앱 설치 요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김계리 변호사의 주장에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요. 물론 네. 저도 구치소에서 뭐 수감돼 본 적은 없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경험한 바는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런 식으로 출정을 하게 된다고 하면 식사를 챙기지 못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치소에서 밥을 도시락 형태로 버스에 실어서 같이 가져가서 법원이나 검찰에 있는 구치감이라고 이 재수자들이 수용자들이 대기하는 장소가 있거든요. 거기서 식사 시간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만약에 조사가 이어진다고 하면 검찰이나 경찰에서 밥을 시켜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컵라면이나 건빵을 사 먹는다는 거는 이거는 배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구치소 내에 영치금으로 사 먹는 매점의 메뉴거든요. 그래서 식사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상황이 맞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건 인권 침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구치소 측에 얘기를 해서 교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 부분을 유튜브에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실질적인 이런 상황이 맞는지 어떤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라고 오해를 받을 법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거는 어찌 보면 정반대 내용일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윤 전 대통령의 이른바 황제 수감 의혹이 제기돼서 법무부가 감찰에 착수했다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죠? 이게 장경태 의원실에서 알린 내용인데요. 이 1차 구속 시기,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기 전에 50여일간 구속이 됐을 때 있었던 일이다라고 하면서 현직 교도관들만 접속 가능한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온 글로 알려진 내용입니다. 이 글의 내용에 따르면 교정 직원 7명이 사적 심부름을 하면서 사실상 24시간 개인 수발을 드는 도우미 역할을 했는데 이걸 조사해달라라는 내용이었고요. 또 어떻게 외부에서 들어온 미용사의 손질을 받았는지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주말과 공휴일에 무제한으로 변호인을 접견할 수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김현우 전 구치소장이 있을 그 당시에 작성된 수용관리 계획서에 보면은 접견 시간대를 제외한 다른 접견 시간, 그러니까 주말이나 공휴일에 대한 접견도 최대한 허용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라는 보도도 있거든요. 물론 변호인 접견 같은 경우에는 제한 없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주말이나 공휴일 그리고 당일 접견이 쉽지 않은 상황인 만큼 다른 재소자들과의 차별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좀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서요. 정확한 사실관계는 하지만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내일로 잡혀있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도 중계가 결정됐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윤 전 대통령이 내일 나오는 건가요?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석 신문이 있었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의 첫 공판 개시일에만 윤 전 대통령이 출석했고 지금 10번이 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는 불출석하고 있기 때문에 중계가 결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법정에서 내란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기는 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순직 해병 특검이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을 소환했다고 합니다. 피의자 신분이라고 하죠. 어떤 의혹을 받고 있나요? 지금 혐의는 범인 도피 그리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의혹을 받고 있는데 당시 최희병이 순직했을 때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됐고 출국 금지 조치를 받았는데 호주 대사로 임명이 되면서 출국 금지 조치가 해제가 되고 호주로 나가게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인사를 총괄했던 사람이 이원모 전 비서관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어떻게 호주 대사로 임명이 될 수 있었는지 그 임명 배경과 인사 검증 방식 그리고 출국 강행을 위해서 법무부나 외교부에 어떤 외압을 행사한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조사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이 부분까지 들여다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허주연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